자, 조건을 이렇게 줬고요. 구하는 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걸 잘 보면 x랑 y가 둘 다 분모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로 치면 이제 뒤집혀 있는 거죠. 얘는 분자 자리에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1분의 x, 1분의 y인 거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x분의 y분의야. 그럼 이걸로 맞춰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4의 y승이 27이다. 그러면 이제 양변을 x분의 1승하고 양변을 y분의 1승하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얘도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근데 얘는 이제 x분의 1이 아니고 x분의 2죠. 그럼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을 이제 제곱하면 여기는 36이 되고요.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한 것을 얘랑 얘 곱해주면 x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죠. 27에 x분의 2승 빼기 y분의 1승이 나눴으니까 빼는 거죠. 지수끼리는. 그럼 얘에서 얘 나누는 거니까 9, 4, 36. 9입니다. 9. 그지? 9. 그럼 이 값이 얼마이겠느냐? 요게 얼마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럼 27은 3의 몇 승이고? 3승이고요. 그지? 3의 3승이고. 9는 3의 제곱이지. 그럼 3의 3승에 몇 승을 해야지 2승이 되겠느냐? 이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3에다가 뭐를 곱하면 2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지? 뭐를 곱하면 2가 되겠느냐? 그 무엇은 3분의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구해야 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잘 째려보고, 이제, 내가 x분의 꼴, y분의 꼴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x와 y를 분모로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둔 다음에 y분의 1승, x분의 1승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해도 얘가 만들어지긴 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렇게 27을 딱 중간에 두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한 번은 풀어봤어야 되고, 그죠? 만약에 풀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의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빼기가 어떻게 연산이 될 것인지, 그러면은 밑을 통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은,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나누면은 얘들끼리 빼는 어떤 지수법칙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쭉 다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장담컨대 있잖아. 장담컨대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정상이야. 응?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야, 뭐 해봐, 생각해봐. 이거 27 딱 매개로 해가지고 저렇게 딱 넘겨가지고 하면 되잖아. 이 생각을 왜 못해? 이게 아니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고민해본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치 내가 모르는 게 되게 나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막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하기 싫어지고 점점. 그죠? 아닙니다. 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한번 보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 그거랑 똑같은 거구나. 또 느끼고. 또 풀어보고. 또 틀릴 수 있어요. 또 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이 나는 순간이 와. 그럼 그때는 이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고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이 문제 풀어보고 해설 들었더니 이해가 간다. 그러면 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끝났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했다.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응? 그것도 절대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무슨 어디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는 길을 찾아봤어. 뭐 물론 요즘엔 핸드폰이 있어서 그냥 뭐 핸드폰 따라서 계속 가면 되지만, 뭐 언제까지나 계속 핸드폰 보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점점 메울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갈 때는 어떻게 해? 첫
첫 번째 갈 때는. 그게 뭐 어디 근처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가기 편한 곳이면 모르겠는데 처음 가보는 곳이고 잘 모르는 곳이면 당연히 지도를 참고해서 가야 되고 몇 번 출구에서 내려야 되는지 어떤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그것도 안 보고 나서 도서관을 찾아가는데 그 도서관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냐고 다그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 문제를 처음에 못 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응? 당연히 한 번은 봐야죠. 내비를 봐야지. 그지? 네이버 지도를 보든 카카오 맵을 보든 뭘 봐서 가야죠. 그지? 그럼 한 번 갔다고 해서 그거를 지도를 보고 한 번 가봤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도 안 보고 갈 수 있어? 보통 안 그렇지 않아? 그지? 보통은 다음번에 가더라도 또 오랜만에 가는 곳이면 다시 한번 봐야지. 하지만 전보다는 수월하지. 그지? 전보다는 수월하지. 전보다는 수월하고 약간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가는 길이. 안 가봤을 땐 그림조차 안 그려지는데 한번 가보면 그래도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때 그 정류장 거기서 내려가지고 저기서 길 건너가지고 그지? 하지만 안 봐서는 못 갈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를 2번, 3번, 4번, 5번 가다 보면 굳이 켜지 않아도 맞아 거기서 어디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길 건너고 하면 돼. 이게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잖아요. 안 봐도 된다고 그때부터는. 그지?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이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 도서관에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래서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틀리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니까 배워가는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즐겁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공부를 잘하는 이제 첫 스타트예요. 아시겠죠?